영아, 이번 영상에서는 너가 봤었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의 라이팅 컴포넌트에 대한 해설을 해볼게. 자, 우선 너가 골랐던 프롬프트는 바로 얘였거든. 자, 우선 프롬프트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텍스트 타입에 대한 부분이야. 텍스트 타입이 뭐냐면 바로 너가 써야 되는 글의 종류인 거지. 여기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Write about a strong childhood memory라고 나와 있으니까 descriptive writing, 즉 묘사하는 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너가 가장 큰 감정의 동요를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주제 선정에 관한 내용을 보자면 something that made you very happy or very frightened. 아까 말했듯이 감정의 동요가 크게 느껴진,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자세히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고, 넘어가서 너가 꼭 포함시켜야 되는 requirements에 대한 부분을 볼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자, 먼저 explain how old you were, 몇 살이었는지, where we were, 어디에 있었는지, tell a story of what happened,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해야 될 것은 remember details such as sounds, smells, colors, and the weather 라고 했어. 그러면은 오감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다음으로는 explain how you felt,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why you felt this way, 왜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you feel now about the event, 즉 회상을 했을 때 reflect, 되돌아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이 각각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랑 여기까지 이 6가지 requirement를 다 충족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지. 자, 근데 이 프롬프트에서는 그렇게 봐도 내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너가 라이팅 실력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assess descriptive writing skills야. 너가 descriptive writing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혹시 알고 있다면 묘사하는 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야. 이 중에서 focus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괄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 평가 요소에서는 sensory details가 중요해. 즉 오감에 대한 표현이 잘 들어갔는가. 그리고 evaluate narrative structure. 이거는 어떤 글이든 간에 포함되어야 한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descriptive writing에서는 중요한 점이 이제 chronological order라는 부분인데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되는가. 그러면은 내가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됐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연결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예를 들면은 first, second처럼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다음 오는 내용이. 근데 연결어, 문장의 제일 처음에 오는 연결어만 봐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한 거고, 다음으로는 logical flow, 논리적인 부분을 봐. 예를 들어서 너가 설명을 하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가 명확한 사건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원인을 설명할 때 들어가는 수거 표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됐는가,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에 타당한 수거 표현들이나 영단어가 잘 사용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은 잘 설명이 됐는가 등등 logical flow, 논리적인 표현을 보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analyze emotional expression. 여기서는 아무래도 묘사가 중요한 만큼 영단어나 수거 표현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가가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measure grammatical proficiency. 여기서는 spelling, 즉 철자에 대한 부분과 문법, grammatical proficiency라고 했으니까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단어 수거에서도 다양하게 표현이 됐는가, 똑같은 것만 사용하지 않았는가, redundancy, 즉 반복이 되는 것을 피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이 중에서도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나랑 과외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울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런 descriptive writing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 우선 descriptive writing이라고 했어. 자, 묘사하는 글이라고 했지. descriptive writing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목적, 즉
네가 descriptive writing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너의 글은 어떤 양상을 띄워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우선 descriptive writing, 즉 묘사하는 글의 목적은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누구에게 생생해야 되냐? 바로 독자들에게 처음 보는 일, 처음 듣는 얘기도 완전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묘사를 통해서 해. 어떤 부분에 대한 묘사냐? 살펴보면 sight, 시각적인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sound, 청각적인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smell, 후각적인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taste, 미각적인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껴진 너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되지. 왜냐면 이제 생생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너의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관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너의 감정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런 감정을 왜 느끼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그림이 생생한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평가 요소가 될 거고, 자, 돌아가서 introduction, body paragraph 하고 conclusion이 나와 있어, 여기. 이거는 어떤 글이어도 항상 포함되어야 되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거야. 물론 body paragraph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겠지. 왜냐면은 introduction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결론에서는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텐데, body paragraph에서 들어간 내용이 아무래도 메인이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자세히 잘 적었는지, 목적에 맞게 잘 적었는지가 굉장히 큰 확인 요소가 되고, 우선 서론으로 들어가서 setting the scene이라고 나와 있어. scene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어떤 한 장면을 구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장면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바로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에 대한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너의 글에서 example을 가져와 보자면 바로 at the age of 12, 나이가 어땠고, I went to a Korean island called Daebudo, 장소가 나왔고, 누구랑 갔어?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body paragraph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긴 만큼 가장 디테일하겠지. 자,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용, sensory details, 오감에 대한 표현이야. 즉, visual details라고 하자면 시각적인 표현이고, sound detail은 청각적인 표현이고, smell은 후각, 그리고 touch는 촉각, 그리고 feelings,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example을 보자면 Pension had colorful trees which looked fresh and sweet. 나와 있어. colorful, 색깔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지. 그리고 looked fresh and sweet, 너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꽃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이런 부분이 잘했다. 그 다음에 air filled with sound of laughter and sizzling barbecue라고 했어. 자, filled with sounds of laughter, 소리의 정체를 알려줬어. 정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sizzling과 같이 의태적인 표현을 포함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smell에 대해서 보자면 smell of fresh flowers and barbecue filled the air 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그 냄새의 정체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지. 그 부분 아주 잘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감정 표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넘어가서 wooden furniture felt smooth and orange light created warm ambience라고 했어. 자, felt smooth, 촉각에 대한 표현이 나왔지.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느껴진 너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이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ambience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거는 바로 분위기라는 뜻이거든. 너가 orange lights에 대해서 warm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chronological order라고 나와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연결어가 포함이 돼야 돼. 너가 말했던 것처럼 on the first day 하고 the next day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도 사실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딱 연결어만 봤을 때도 시간이 first day에서 next day, first day는 무엇을 했고 그리고 next day는 무엇을 했고, 이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연결어의 사용이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 이런 descriptive writing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emotional detail에 대해서 볼게. 즉, 너가 느꼈던 감정적인 표현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야. 너의 글에서는 a mixture of excitement and joy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정체를 언급해준 건 매우 좋아. 근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많이 전개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감정 표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은 첨삭 지도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reflection도 있어. reflection은 프롬프트에서 언급이 됐던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 당시 또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의 느껴졌던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을 돌아봤을 때 회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약 아니면 희망적인 부분을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보자. This trip became one of the most entertaining and unforgettable memories of my life. 그치? 이 이벤트가 너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묘사잖아. 그럼 즉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회고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에게 이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I hope to have another beautiful experience like this someday라고 표현을 하면서 hope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약을 했어. 이 부분 잘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reflect를 하려면. 결론인 만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은 과거에서 느꼈던 그 당시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살짝 더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이렇게 descriptive writing에 대해서 알아봤어. descriptive writing의 목적은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어떻게 한다? 바로 오감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서 너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묘사가 적극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descriptive writing의 목적이야. 자, 그리고 글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어. introduction, body paragraph, 그리고 conclusio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introduction에서는 setting the scenes 해야 된다고 했고 즉 인물 사건 배경이 꼭 들어가야 된다. 소개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ody paragraph에서는 가장 중요한 만큼 오감에 대한 표현도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 visual details, 시각적인 표현, sound details, 청각적인 표현, smell details, 후각적인 표현, touch and feelings, 촉각과 그로 인해서 느껴진 감정들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넘어가서 chronological order, 중요하다고 했어. 바로 뭐가? 연결어를 사용하는 것.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연결어가 필수적이고 다음으로는 emotional details, 즉 감정 표현, 수거 표현, 자세하게 설명했는가?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reflection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당시, 그러니까 과거에서 느꼈던 감정, 현재에서 회고를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미래에 대해서 기약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 표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단어, 수급 표현들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가 되겠고 자, 이제는 너의 답변에 대한 직접적인 첨삭 지도를 시작해볼게. 자, 이어서 너의 첨삭 지도를 시작해볼게. 우선 너가 골랐듯이 write about a strong childhood memory에 대한 그리고 자, 문장 하나하나 첨삭을 해볼게. 자, 우선 at the age of 12, I went to a Korean island called Daebudo with my friends who I first met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이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문장의 주절이 I went to a Korean island called 대부도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란 말이야. 근데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이걸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대부도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너의 friends에 대한 묘사를 바로 다음 문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옮겨주면 돼. 예를 들면 At the age of 12, I went to a Korean island called Daebudo with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싹 빠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표시할게. 여기 1이라고 하고 어떻게 써야 되냐. Those friends were my childhood best friends since 4th grade.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4th grade에 대한 표현이 너와는 다르잖아.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이 이유는 영어에서는 미국 시스템 알지? 1부터 12학년까지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elementary school을 언급해주지 않는 게 살짝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냥 fourth grade라고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음에 넘어가서 It was a 2-day trip, so we stayed at a wonderful pension which had a swimming pool, a trampoline, and a barbecue spot in the garden. 오, 되게 장소 소개를 잘해줬어. 여기 which부터 되게 잘해줬어. 근데 좀 고쳤어도 되는 부분은 이제 펜션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펜션이라는 게 한국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야. 왜냐면 신기하게도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해보자면, 펜션이란 단어가 보통은 영어에선 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해. 그 세금 내는 거 있잖아. 세금이 아니라 돈을 받는 거지. 장애인이나 아니면 특정 과부들도 받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official retirement age, 퇴직하고 나서 이제 받는 돈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 물론 유럽풍의 고급 민박이라고도 사용은 해.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안 쓰여. 대신에 만약에 하숙집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보딩하우스라고 하면 돼. 그치? 비슷하게 별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면 뭐 summerhouse, 뭐 여름에 가면 summerhouse겠지만 겨울에 가면 winterhouse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At the moment I initially saw the place, it was filled with colorful trees and flowers in the garden 이라고 나와 있어. 잘했어. 시간 순서대로 표현해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이때 at the moment하고 initially라는 부분이 의미가 겹쳐. redundancy 아까 피하기로 했잖아. 근데 살짝 의미도 다르고 쓰는 게 살짝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 왜냐면 한국말로 직역을 했을 때는 뭐뭐 하는 순간에잖아. 그리고 initially는 뭐뭐 하는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처음 본 순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at the moment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처음 봤던 순간을 언급하는 거기도 해. 그래서 굳이 initially라고 적을 필요가 없어. 그치? 그리고 의미도 달라. initially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여기 처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임라인이 암시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at the moment라고 하려면은 타임라인이 구축되지 않고 그냥 딱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느낌상으로, 의미상으로 살짝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initially라는 처음 봤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at the moment보다는 when을 사용하는 게 좋아. When I initially saw the place. when이라는 게 수많은 시간 타임라인 중에 언제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살짝 타임라인을 암시하는 단어가 돼. 근데 만약에 at the moment라고 하고 싶으면 그 순간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는 initially라고 적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at the moment I saw the place 이라고 해주는 게 좋다. at the moment라고만 써도 그게 처음 봤다는 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굳이 initially를 반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it이 지금 여기 대문자가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colorful trees and flowers in the garden 이라고 해줬어. 그럼 이제 시각적인 표현에 대해서 해준 거고, 그치? 근데 colorful 라고 색깔을 언급했는데 정확히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flower 언급했을 때 뭐 이 플라워들은 꽃봉오리만 맺었는지 아니면 활짝 피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은 예시 첨삭 문장을 가져왔어. Garden was bursting with vibrant red roses, delicate white lilies, and tall green pine trees. 훨씬 더 그림에 대해서 생생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vibrant red, delicate white, tall green, pine trees까지 그 대상의 종류, 색깔, 그리고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형용사를 통해서 묘사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부분이 살짝 미흡했던 것 같고, 넘어가서 They all smelled fresh and sweet. When I came into the wood house, a cozy and tranquil inside caught my eye. 라고 나와 있어. 자, 우선은 smell fresh and sweet 이 부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되게 잘했고, 근데 when I came into the wood house라고 했어. 나는 이 이야기의 컨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이게 펜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지만, 사실 펜션이 wood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야. 만약에 너가 woodhouse라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다면 앞서서 펜션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나무, 목재로만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 예를 들면 So we stayed at a wonderful wooden
boarding house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간단하게 한 말 넣어줘도 여기서 모든 하우스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딱 그 펜션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a cozy tranquil inside라고 했어. inside가 이제 그 건물의 내부를 설명하고자 사용한 거는 알겠는데 영어에서는 리더에 내려가서 설명해보면 inside라고 하기보다는 interior, 건물의 내부를 설명할 땐 interior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왜냐면 inside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물체의 내부가 되는 거야. 물체의 내부. 근데 그게 건물의 내부하고는 살짝 쓴 단어가 달라가지고 interior가 더 적절하다고 보면 돼. 그럼 tranquil interior라고 하면 돼. interior, caught my eye. 잘했고. There was a brown colored wood furnitures. brown color, 색깔 멘션해주는 거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 파란색 밑줄이 쳐져 있듯이 furnitures에 파란색 밑줄이 쳐져 있듯이 살짝 철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해보면 furniture라고 하는 거는 가구잖아. 한국에서는 몇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그거는 집이구나. 가구가 얼마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가구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카테고리처럼 취급을 받아.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우유가 있어. salt milk. 한국말에서도 같아. 예를 들면 냉장고에 아니면 찬장에 소금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뭐 한 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유도 마찬가지야. 냉장고에 우유 하나 있어. 구두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한 병이 더 적절하지. 즉 여기서 줌이 단어가 되고 병이 단위가 되는 거야. 단위.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는 한 줌, 두 줌, 뭐 아니면 한 병, 두 병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 근데 소금 하나 셀 수 있어? 없어. 우유 하나 셀 수 있어? 없어. 우유 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구도 카테고리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furnitures라고 안 하고 furniture라고 카테고리로만 얘기해줘도 적절하다 라고 해도 돼. 그다음에 and the orange lights above my head. 괜찮았어. 자, 다음에 on the first day, my parents prepared some team games for us, such as finding treasures and quick quizzes. We were so excited that we didn't even know time was flying by. After that, we went outside to have a barbecue party.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연결어 쓴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누가 봐도 딱 보이니까 너무 잘했고 이게 logical flow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누가 봐도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team games for us such as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었어. 근데 우리 묘사를 하는 글에서는 단순히 예시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묘사를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면은 너가 여기서 언급했던 finding treasures에 대한 게임이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더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시를 써봤어. 바로 그냥 다음에 들어가면 돼. We played treasure hunt game where we searched for hidden items around the garden. I felt a rush of excitement every time I found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면서 거기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읽는 독자로 하게끔 더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We were so excited that we didn't even know time was flying by가 살짝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문맥상으로 살짝 어색하다고 느껴진 게 know라는 동사 때문이야. 미국에서는 know라는 동사는 되게 좀 지식을 습득하다 이럴 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뭘 알아차리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는 realize 여기 위쪽에 realize라는 동사 표현이 더 적절해. 그래서 예시를 써봤어. We were so excited that we didn't even realize how time was flying by. 시간이 흘러가는 상태를 본 거니까 how라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realize가 뭔가를 알아차리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적절한 표현인 거 잊지 말고 다음으로 after that we went outside to have a barbecue party. 잘했고 everyone seemed happy and even shiny beneath the bright moon and many twinkling stars. beneath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바로 밑에 있는 걸 설명하고 싶어. 그럴 때는 beneath야. 바로 밑에 있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으면 beneath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달 밑에 있는 우리를 설명한 거지. 그럼 좀 거리가 있지. 그렇다 보기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beneath라고 하기보다는
under 라고까지만 표현해줘도 적절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로맨틱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잔디에 둘이 누워있고 하늘에 막 별빛이 있었다. 근데 뭐 별빛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막 beneath the stars. 글씨 너무 안 좋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와 이거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두 물체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under the bright moon and many twinkling stars라고 하는 게 살짝 더 적절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next day라고 하면서 다음 날에 대한 연결어가 나타난 게 너무 잘했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everyone seemed happy. 이제 모두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해줬어. 근데 너에 대한 감정 표현이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너 예시 문장 써봤는데 I felt a sense of joy and togetherness as we laughed and chatted under the starry sky. 이게 묘사하는 글인데 그 중에서도 너의 strong childhood memory에 대한 묘사 글인 만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써본 거고, 넘어가서 we visited a small beach near the pension.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 보딩 하우스 정도로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다음에 every single sand particle and blue ocean reflected the sunlight and glowed with white dots. 이 부분이 문맥상으로 살짝 부적절한 것 같아. 그 이유는 glowed라는 동사 때문이야.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해 보면은 glow라는 거는 은은하게 빛나다 이거야. 어떤 느낌으로 설명하면 되냐면 막 이런 게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포켓몬을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야광 벌레가 있어. 못생겼다. 동굴 벽에 붙어 있어. 근데 야광이잖아. 그러면 얘가 불빛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은은하지. 막 엄청 밝지 않잖아. 근데 약간 이 주변에 반경 5cm 정도를 밝게 해주잖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뭔가 faint 하니까는 뭐 꺼질 듯한 말 듯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을 때 reflected the sunlight, glowed with white dots라고 하기에는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위에 써놨는데 여기 The sandy beach and the blue ocean reflected the sunlight and was glittered with white dots. glittered가 훨씬 더 그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고친 부분이 보일 거야. every single이 없지 여기. 그리고 너가 붙었어.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and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sand particle하고 the blue ocean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돼.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every single이라는 부분이 두 부분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every single blue ocean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되게 불명확해. 그리고 the sandy beach라고만 하면은 이게 그 모래를 표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sandy beach라고 표현을 한 만큼 비치 자체가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래가 reflect the sunlight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sand particle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afterwards라고 연결을 사용해준 거 너무 잘했고, we went to a well-known Korean restaurant and had a wonderful meal for lunch. 이 부분은 되게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as the sun disappeared down이라고 했어. 잘했는데 이게 일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면은 sun setted 이라고, 여기서 setted는 쓰면 안 되고 sunset as the sun set, 아니면은 너가 disappear down 하고 싶으면 disappear down the horizon 이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이게 정확히 어디로 움직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왜냐면 as the sun disappeared down 이라고 하면 그냥 뭐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없어졌다라고 해도 이게 똑같은 의미가 돼.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일몰에 대한 표현은 horizon을 통해서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e said goodbye to each other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onclusion이지. It became an entertaining and unforgettable memory in my life. I hope someday we can meet again and have another beautiful experience. 잘했어.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에 끼치는 영향,
너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메모리가 되었다라고 현재를 언급해준 거 좋았고, I hope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약 해준 것도 좋았어. 근데 당시에 대한 감정을 잠깐 더 한 번 더 언급해주는 것도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위쪽에 보면 예시를 써봤지. Looking back, this trip taught me the value of friendship and creating lasting memories. I often reminisce about those happy days when I need a little cheer. Reminisce, 회상하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또 이게 회상에 대한 표현이야. Looking back. 그런 부분을 잘 써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 entertaining, unforgettable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서 위쪽으로 가보면 여기 또 예시가 있어. This trip became one of the most entertaining, unforgettable memories of my life. It reminds me of the joy of spending time 어머, 왜 이래? Joy of spending time with loved ones and exploring new places.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되게 잘했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결어 사용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냥 글 자체가 덕분에 더 훨씬 명확해졌고, 근데 지금 언급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위쪽에 인트로덕션을 할 때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I was excited and a little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visiting 대부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너가 느꼈던 기대하는 부분이나 가기 전에 느꼈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면 이 글의 목적인 childhood memory를 묘사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excited and a little nervous about 대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이런 부분이 1번 정도 위치에 들어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렇게 글 첨삭 지도를 마무리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너가 다큐멘트 자체, 구글 다큐멘트를 보내주면 거기서 직접 첨삭을 하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는데 너가 스크린샷을 보내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삼성 노트에다가 직접 쓰면서 하게 됐다는 점, 좀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한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는 카톡으로 보내줄게. 자, 고마워.